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맨날 인터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전인구 작가님 모시고 제가 일주일 전에 달란트 투자 유튜브 채널에 평소 주식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뭐 현재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뭐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 등 다양한 질문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여기 함에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질문 10개를 뽑아서 저랑 또 전인구 작가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의견을 좀 대담하는 형식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선정된 10분에게는 우리 그 전인구 작가님이 새로 출간하신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긴장이 되네요. 저도 그러네요. 네, 질문이 뭐가 있을까봐 좀 이제 긴장이 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일단 먼저 제가 한번 뽑아서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배당주를 선호하는데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복리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지수 추종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데 배당주 투자가 복리 효과 보기가 힘든 건가요? 이런 질문이 그거 보시죠. 잠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는데 그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15.4%. 그 띄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복리 효과가 낮아지지 않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좀 들어가 보면은 그 어차피 이제 그 2천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 2천만 원까지 분리가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또 종소세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담화가 한 최소 몇 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배당이 한 5%를 받는다 쳐도 그러면 4억 정도 볼 거고 2%라 그러면 10억인 건데요. 그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원래 예전에 그 슈퍼개미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배당도 하지 말라고 나 세금 너무 많이 낸다 싫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고 이제 뭐 무상증자를 해달라.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또 세금이 안 나가기도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해달라. 회사를 사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또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두 경우는 세금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뭐 내는 세금이 없죠. 예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주당 한 주씩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었고, 뭐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하던 회사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뭐 인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당을 줘야지 받았다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소각을 하거나 오히려 주주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추종 투자. 이거는 이제 보통 ETF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코덱스, 뭐 타이거 등등. 그러면은 뭐 약간 다른 성격이라서 저는 이제 배당주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복리 투자 효과 보기가 힘들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기가 슈퍼겜이다. 근데 그건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 담화가 아니어서 굳이 이제 뭐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15.4% 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이 잘 나올 만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주는 그런 주식을 고르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 뭐 제가 뭐 이런 사람도 보긴 봤었어요. 그 배당 낙일 전에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배당 낙 끝나고 다시 사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배당금 예상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도 차익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이 안 나와 양도 차익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이 거의 없었으니까. 없었죠.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까지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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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한번 다음 주제 할까요? 시작해볼까요? 질문이 예리하네요. 예리하네요.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좋은 종목이라면 조정장일 때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혹은 마이너스 몇 프로 되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나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거죠. 그 손절 라인 얘기하는 거죠. 물타기랑 그렇죠. 뭐 예. 물타기를 할지 아니면은 뭐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지 약간 좀 음. 그런 거 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예.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좋은 종목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투자자마다 좀 다른 게 호흡이 좀 짧은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짧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이 있어도 이를테면은 뭐 자기만의 손절 라인이 있겠죠. 뭐 7%나 떨어지면 10% 떨어졌을 때는 그냥 손절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약간 좀 장기적으로 예.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시세가 하락을 해서 기업 가치보다 싸게 거래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 20%, 30% 정도? 오. 그 정도? 그러니까 제 경험은 그래요. 어차피 정답은 없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정말 종목을 잘 골랐다는 가정하에 50%가 떨어진 거는 코로나 위기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폭락자? 예.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면 자기가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한 30%? 맥시멈 그런 하단 라인은 한 30%? 그 정도로 두고 아마 분할 매수를 계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 정도 답변 예,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경험을 해봤었던 건데요. 제가 그 정말 고점에서 한번 시멘트에 물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예, 2007년에 아주 제일 좋을 때 사서 2008년에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예, 그때가 마이너스 60%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날 수밖에 없죠 그때. 예, 나고 복구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11년에 또 떨어진 거예요. 아, 6만 6천 원인가 샀던 게 4만 원이 됐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이제 2011년에 2만 8천 원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 손실이 나니까 사람이 이제 종교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현실 부정이라든지. 예,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 상황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이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상황인지 이건데 사람 심리상 그 계좌에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 과거의 이야기고 앞으로의 성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내가 샀던 가격에 굉장히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근데 주식 투자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나 위주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돈이 지금 있으니까 무엇을 사고 싶어. 내가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본전을 찾고 싶은데 주식시장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성장이 있냐 없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때 저는 견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인내심을 거기서 다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2014년, 15년 되고 나서 그 주식들이 4배, 10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맞아, 그때 시멘트주 엄청 올랐던 기억. 예. 번자재 관련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좋은 주식이라면 그때 내가 팔고 나갔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라. 미래만 보고 다음에 뭐 보고 판단하셔라. 저는 솔직히 손절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드렸어요. 저도 손절 라인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예, 근데 이제 저는 기업의 그걸 보다 보니까 어차피 저 기업이 3년 뒤에 이제 실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쪽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손절 라인 쪽을 잘 저도 안정하는 편이긴 해요. 제 주변에도 약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직하게 계속해서 그냥.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벌더라고요. 정말 2, 3년 보유를 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손절을 안 해본 것들은 아닌데 했을 때 후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했더니 막상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말로 이제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저 시점에 사람들 팔고 싶게 마음을 만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던져놓고 나면은 갑자기 기가 막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좋은 기업이면 사서 버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신에 맞는 그런 예. 투자 방법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한번 좋습니다.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입문한 지 며칠 안 됩니다. 대기업 주식 말고 중소기업 쪽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반도체랑 전기차 배터리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예. 뭐 반도체 예. 그리고 뭐 대형주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예. 그런 소재주
소재주. 네,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약간 양자택일? 예. 뭐가 날지. 제가 봤을 때 질문상이 벌써 본인이 마음에 두신 주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범위를 좁혔으면 중소형주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배터리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배터리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쪽에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필 또 저희 집이 연구단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래서 다 배터리 직원들이에요. 저희 엘리베이터 라인에 다 보면 이제 그러면 듣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들을 때마다 재밌었던 거는 그분들조차도 자기 회사 주가가 그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작은 회사고 큰 회사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 딱히 뭐 이거를 고르세요라 말은 못 하겠지만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지금 전기차가 어제 나온 뉴스가 샤오미가 진출을 한다고. 봤어요, 저도. 예. 11조 원 투자해서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느낀 거죠. 전기차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돈이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누구나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정말 싸거나 아니면 정말 엔터테인먼트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호환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거나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거나 그런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 되다던가, 아니면 배터리 쪽 같이 그냥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배터리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서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양극재, 음극재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라고 하면은 뭐 알다시피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뭐 이제 몇 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선택의 범위들이 점점 좁아지지 않나. 근데 저는 살아남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형주에서는 딱히 이건데라고 떠오르는 주식들은 별로 없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양극재 회사들 몇 개,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아니면 음극재 회사 좀 몇 개, 그리고 분리막이랑 전해질 같은 경우는 전고체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쵸, 좀 사라지더라고요. 네, 비중이 낮아지죠. 그래서 꼭 작은 회사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저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주실 거예요. 토스. 뭐 주식까지 뭐 말씀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반도체냐 이제 2차 전지냐 이게 그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이제 이게 어떤 기업이냐라고 파고 들었을 때 정답은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거고, 예. 대신에 이제 산업의 성격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실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어느 정도 이제 그 과거의 과도기는 좀 지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각자 플레이어들이 좀 있어요. 뭐 1, 2 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과도기가 지난 약간 안정적인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2차 전지는 근데 아니죠.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전기차 보급률이 5%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즉 불확실성이 훨씬 반도체보다 크다는 거죠. 대신에 장점도 있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런 반도체 일반적인 소재 업체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당연히 많이 하셔야겠죠. 예.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전기차는 지금 춘추 전국시대다. 옛날 그 시대 같지 않아요? IT 버블 때 막 사이트 뭐 한미리도 있었고 그쵸. 넷띠양 이런 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한두 개로 좁혀져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애들을 찾는 거, 아니면은 여기에 뭐 경쟁자에 상관없이 계속 다 나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반도체 같은 경우 쪽은 뭐 과거의 이야기로 치자면 솔브레인이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격 이쪽이다 보니까 어떠한 반도체가 뭐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계속 이쪽 납품을 하면서 파이를 계속 키워갔거든요. 저는 주로 꽃놀이패 전략. 예, 뭐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나는 그냥 여기서 광이나 팔겠다. 저 중요하죠. 예, 저는 그런 쪽이라서 그런 주식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씀 잘 주셨는데 고객사가 좀 다변화된 거. 최근에 막 폭스바겐이 막 자체 배터리 만든다 그러면서 파우치형이었던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주가 막 많이 빠지고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약간 노이즈 내지는 기존의 고객사가 경쟁자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소재단에서 보면은 다양한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한 곳만 투자하시면 제 생각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쵸. 네. 여러 군데 네. 좀 분산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어차피 그 2차 전지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성장의 파이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